그날 호텔 라운지에서 한 남자가 여동생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15살의 부모를 잃고 5살 동생을 홀로 키워낸 외과의사 신태아. 그는 오늘 동생의 선자리에 부모의 마음으로 함께 나섰습니다. 하지만 상대 집안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환경 탓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건 동정심을 유도하는 핑계거리에 불과해요. 문화생활은 아무나 즐기는 게 아니지. 학벌과 집안 없이는 격이 맞지 않는다는 그 모욕적인 말들. 동생은 눈물을 참으며 웃었고 오빠는 분노를 삼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그 회장은 수백 명의 의료진 앞에서 경악했습니다. 무대 위 신태아의 완벽한 발표를 보며 그리고 그날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신태아는 오늘도 수술복을 벗으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얀 벽과 소독약 냄새가 섞인 공기, 그리고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이 공간은 그에게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종합병원 외과의사로 근무한 지 5년째 그는 이제 수술실 안에서 메스를 쥐는 것이 밥 먹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처음부터 이렇게 안정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아는 15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어느 겨울밤 부모님은 귀가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트럭과 정면 충돌했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태아는 병원 응급실에서 차가워진 부모님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았습니다. 그때 옆에는 겨우 5살이었던 여동생 신미주가 울고 있었습니다. 친척집에 맡겨지긴 했지만 그곳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친척들은 두 남매를 성의 있게 돌보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실상 태아와 미주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태아는 학교가 끝나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미주의 학용품을 사고 두 사람의 옷을 장만했습니다. 집안일도 그의 몫이었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미주의 도시락을 싸고 학교 준비물을 챙겼습니다. 밤늦게 미주가 잠들면 그제야 태아는 교과서를 펴고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끄적이는 연습장 위로 가끔 눈물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누군가는 동생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가 의사를 꿈꾸게 된 것은 부모님을 잃은 그날 때문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무력하게 서 있던 자신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이 평생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시는 그런 무력감을 느끼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결국 그는 지방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충당하며 6년을 버텼습니다. 미주는 그 시간 동안 오빠를 돕기 위해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밥을 지었습니다. 두 남매는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이제 미주는 26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오빠가 근무하는 병원 네트워크 산하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오빠와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는 게 그녀의 꿈이었습니다. 오빠, 나 오늘 선본대. 어느 날 저녁 미주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태아는 수술을 마치고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선? 누가 주선했는데? 병원 선배 언니가 소개해줬어. 상대가 같은 병원 네트워크에서 근무하는 외과 의사래. 집안도 좋고 인성도 괜찮다고 하던데.
태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미주가 이제 그럴 나이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부모의 마음 같은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녀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래, 언제? 이번 주 토요일. 오빠도 같이 가줄 수 있어? 당연하지. 태아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미주에게 부모가 없는 만큼 자신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태아는 미주와 함께 호텔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미주는 긴장한 듯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편하게 생각해. 태아가 말했습니다. 미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상대 남성이 먼저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준영입니다. 준영은 단정한 인상에 차분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주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신미주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처음엔 두 사람 모두 긴장한 듯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준영이 영화 이야기를 꺼냈고 미주가 자신이 좋아하는 감독에 대해 이야기하자 준영도 밝은 표정으로 화답했습니다. 저도 그 감독 작품 좋아해요. 혹시 관심 있으면 다음 주에 열리는 연극 페스티벌 같이 보러 가지 않을래요? 미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연극 페스티벌이요? 저 그런 거 처음인데요. 가보고 싶어요. 태아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주에게 드디어 좋은 인연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뒤편 자리에서 나이 지긋한 남성이 일어나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준영의 아버지 하도영 회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준영이 일어나 인사하자 하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태아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도영 회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태아와 미주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평가하듯 날카로웠습니다. 준영은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난 것에 당황한 듯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두 분은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하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까지 해야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우리 집안에서는 결혼 상대의 가정 환경을 중요하게 봅니다.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미주는 손을 가만히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태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1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친척집에 맡겨졌지만 사실상 저와 동생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요? 하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주는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도우며 함께 버텨왔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고 그렇게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쉽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태아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하 회장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환경 탓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걸 동정심을 유도하는 이야기로 풀어내는 건 별로 좋지 않군요. 저는 제 아들도 힘들게 공부해서 서울대 의대 나온 케이스입니다. 어려웠다, 힘들었다는 건 핑계거리에 불과해요. 순간 테이블 위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준영은 난처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미주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태아는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태아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준영을 향해 말했습니다. 준영아, 잠깐 나와봐라. 네, 아버지. 두 사람이 자리를 떠나자 태아와 미주만 남았습니다. 미주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내가 미안할 일이 뭐가 있어. 태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미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준영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미안한 표정으로 미주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무례하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주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 회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번엔 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아까 준영이가 미주 씨와 연극 보러 간다던데 그 티켓은 내가 관심 있던 거야. 그는 미주를 향해 말했습니다. 준영이는 몰라도 너희는 아직 가정 환경과 격이 맞지 않다는 걸 스스로 아는 게 좋지 않겠나? 문화생활은 아무나 즐기는 게 아니지. 미주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과 다녀오셔도 돼요. 태아는 미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가 떨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 회장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현명한 판단이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준영에게 말했습니다. 준영아, 우리 먼저 가자. 할 말이 있다. 아버지, 잠깐만요. 준영이 말했지만 하 회장은 이미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준영은 미주를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미주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영이 떠나자 태아는 미주를 데리고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순간 미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나 괜찮아. 응. 태아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주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태아는 운전을 하면서도 동생의 표정을 힐끔힐끔 살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미주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주야. 태아가 불렀지만 미주는 대답 없이 방문을 닫았습니다. 태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오늘 있었던 일을 되짚었습니다. 하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환경 탓이라는 말, 동정심을 유도한다는 말, 격이 맞지 않는다는 말. 그 모든 말들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아는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수술 일정을 확인하고 환자 차트를 검토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였지만 어제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주였습니다. 오빠, 나 오늘 병가 냈어. 왜?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좀 쉬고 싶어서. 미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집에서 푹 쉬어. 저녁에 내가 뭐 사갈게. 응, 고마워 오빠. 전화를 끊고 태아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미주가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아는 미주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미주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밥 먹자. 태아가 말했습니다. 미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태아는 미주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부서 있었습니다. 미주야. 응? 너 괜찮은 거 맞지? 미주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충격받았을 뿐이야. 그 사람이 한 말은 신경 쓰지 마. 우리가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어. 알아, 오빠. 나도 알아. 미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주는 다시 병원에 출근했지만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태아는 그런 동생을 보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더 좋은 집안 출신이었다면, 더 좋은 학교를 나왔다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게시판에 공고가 붙었습니다. 국내 대형 외과 학회에서 연구 발표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아는 그 공고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는 지난 2년간 절개 범위를 최소화해 환자의 회복을 돕는 첨단 외과 수술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업계 일부에서는 그의 기술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아는 조용히 일해왔을 뿐 크게 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벌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 그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주일 후 학회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발표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아는 그날 저녁 미주에게 말했습니다. 미주야, 나 다음 달에 학회 발표하게 됐어. 정말? 축하해, 오빠. 미주가 밝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고마워. 열심히 준비할게. 태아는 그렇게 말하며 다짐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실력으로 인정받겠다고, 학벌이 아니라 노력과 진심으로 사람을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태아는 연구 자료를 펼쳐놓고 발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아는 한 달 동안 발표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낮에는 수술과 진료를 하고 밤에는 연구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술법을 영상과 데이터로 정리하며 완벽을 기했습니다. 이번 발표가 단순한 학술 발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주는 그런 오빠를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태아에게 차를 내와주고 자료 정리를 도왔습니다. 예전처럼 두 남매가 서로를 의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빠,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 거의 다 끝났어. 태아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학회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태아는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미주가 넥타이를 매주며 말했습니다. 오빠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응, 고마워. 태아는 미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학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시내 대형 컨벤션 센터에는 이미 수백 명의 의료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아는 발표자 대기실로 들어가 자료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긴장되었지만 준비한 만큼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발표 시작 1시간 전 태아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손을 씻고 고개를 들었을 때 거울 너머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도영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태아를 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게 누구야? 신 선생이잖아. 태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한다며? 지방의대 출신이 대형 학회에 서다니 대단하네. 하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비꼬는 듯 했습니다. 학력이 낮으면 더 열심히 해야겠지? 실수하면 금방 티나니까. 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오히려 더 강한 결심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태아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객석 어딘가에 하 회장도 앉아 있을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 종합병원 외과 신태아입니다. 태아는 침착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최소 절개 수술법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환자의 회복 시간을 단축하고 흉터를 최소화하며 합병증 발생률을 낮추는 기술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실제 수술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태아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빠르면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객석에서는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절개 각도와 봉합 방식에 있습니다. 기존 방식보다 회복 기간이 평균 40% 단축되었습니다. 태아는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명확했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완벽하게 전달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도 여러 전문의들이 질문을 던졌고 태아는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무대를 내려온 태아는 긴장이 풀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신 선생, 정말 훌륭했어요. 고맙습니다. 태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뒤편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하도영 회장이었습니다. 신 선생. 네. 태아는 몸을 돌렸습니다. 하 회장은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발표 잘 봤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하 회장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옆에서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 회장. 백발의 노신사가 다가왔습니다. 병원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하 회장의 상급자이자 의료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사장님. 하 회장은 당황한 듯 몸을 돌렸습니다. 지금 들으니 너는 이런 훌륭한 의사에게 그런 모욕을 했다는 거야? 이사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선자리에서 했던 말들 다 보고받았네. 심지어 여동생까지 상처 줬다고. 하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사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동안 환자에게 했던 무례한 말들도 보고받은 적 있네. 학벌과 집안만 따지고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더는 두고 볼 수 없겠군. 이사장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내 직책을 재검토하겠네. 이사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 회장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사장은 태아를 향해 말했습니다. 신 선생, 오늘 발표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아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사장이 떠나자 하 회장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태아를 바라봤습니다. 신 선생. 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하 회장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오만함이 사라지고 무언가 무너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태아는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복도를 걸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아는 미주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미주는 조용히 듣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잘했어. 정말 자랑스러워. 응. 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어딘가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 회장이 마지막에 보였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건 단순한 패배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깨달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후 태아는 병원에서 외과 교육 프로그램 공지를 받았습니다. 그의 수술법을 배우고 싶어하는 후배 의사들을 위한 강의였습니다. 태아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첫 강의 날 강의실 뒷자리에 예상치 못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도영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를 펴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태아는 잠시 놀랐지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술의 기본 원리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하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하 회장이 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신 선생. 네.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학벌이나 집안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태아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누구든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학벌보다 진심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 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미주 씨와 당신에게 상처 준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태아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용서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받아들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태아는 미주에게 말했습니다. 하 회장이 사과했어. 정말? 응. 진심 같았어. 미주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그럴 수 있지. 시간이 필요해. 태아는 동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걸 그도 알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태아는 여전히 바쁜 일상을 살았습니다. 수술과 진료 그리고 후배 의사들을 위한 강의까지.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하도영 회장이 매주 강의에 참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태아는 회장이 앉아있는 뒷자리를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른 수강생들처럼 질문을 하고 메모를 했습니다. 어느 날 강의가 끝난 후 하 회장이 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신 선생, 잠깐 시간 괜찮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커피 한 잔 같이 할 수 있을까요? 태아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하 회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반성했습니다. 사람을 학벌과 집안으로만 평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태아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가 준영이를 키우면서 오로지 성적과 스펙만 강조했습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실력은 환경이 아니라 노력에서 나온다는 걸 말입니다. 하 회장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태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회장님, 저도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누구나 자기가 믿어온 방식대로 살아가니까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해주셔서. 하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미주가 받은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태아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사과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태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주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태아는 미주에게 하 회장의 말을 전했습니다. 미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그 사람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 미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만나볼게. 한 번만. 며칠 후 세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하 회장은 미주를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주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미주는 손을 가만히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가정 환경을 문제 삼았던 건 정말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오빠와 함께 얼마나 힘든 시간을 버텨왔는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잘못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미주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 회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리를 나서며 미주는 태아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생각보다 괜찮아. 정말?
응. 사과를 들으니까 조금은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아. 태아는 미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미주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하준영이었습니다. 미주 씨,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나요? 미주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죄송합니다. 그날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해서 아버지 일로 많이 놀라셨을 텐데. 괜찮아요. 시간 되시면 한번 뵙고 싶습니다.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미주는 태아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준영 씨가 만나자는데 어떡하지? 내가 괜찮으면 만나도 돼. 나 사실 준영 씨 괜찮은 사람이었어. 그날도 되게 미안해했거든. 미주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만나봐.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 응, 고마워 오빠. 며칠 후 미주와 준영은 다시 만났습니다. 준영은 첫마디부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미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변하셨어요. 신 선생님 강의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고 집에서도 자신을 반성하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렇군요. 저도 미주 씨를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준영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미주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처음 선을 봤을 때처럼 취미와 관심사를 나눴습니다. 미주는 준영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준영도 미주를 대하는 태도가 더욱 신중하고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미주는 태아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준영 씨랑 사귀기로 했어. 그래? 잘 생각했어. 태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괜찮아? 응. 준영 씨 괜찮은 사람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행복해 보여. 미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한편 하 회장은 계속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만나는 후배 의사들에게도 예전과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학벌보다 실력을 중시하고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강조했습니다. 어느 날 태아는 하 회장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신 선생. 네, 회장님.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미주가 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오빠, 준영 씨가 부모님 만나고 싶대.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태아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안 계신데. 나도 그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오빠가 부모님 역할을 해주시면 된다고. 미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괜찮을까? 태아는 미주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기대와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해줄게. 고마워, 오빠. 미주는 태아를 꼭 안았습니다. 태아는 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미주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오는구나.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새로운 내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태아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따라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미주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수술 일정을 모두 조정하고 오늘 하루만큼은 온전히 동생을 위해 시간을 비워뒀습니다.
태아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식장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웨딩홀 대기실에 들어서자 미주가 보였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미주가 태아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쁘다. 태아는 짧게 말했습니다. 더 긴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고마워, 오빠. 미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태아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면 화장 지워져. 응, 안 울게. 미주는 웃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난 2년은 두 사람 모두에게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준영은 미주를 잊지 못했고 하 회장의 일을 대신 사과하며 다시 교제를 요청했습니다. 미주도 준영을 좋아하고 있었기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주는 준영과 만날 때마다 태아에게 보고했고 태아는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의 관계는 단단해졌습니다. 준영은 미주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그는 미주의 근무가 끝나면 병원 앞에서 기다렸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미주도 준영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 회장도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미주를 만날 때마다 공손하게 대했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두 사람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했습니다. 신 선생. 대기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정장을 차려입고 태아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미주 씨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하 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 건 없습니다. 미주가 스스로 잘 자란 겁니다. 태아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동생을 책임지고 지켜온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는 압니다. 하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영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미주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 회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 태아는 준영을 따로 만났습니다. 신랑 대기실에서 준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준영 씨. 네, 형님. 준영은 태아를 보자 곧게 서서 인사했습니다. 미주는 내게 무엇보다 소중한 여동생입니다. 태아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온 동생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태아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영은 그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반드시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평생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습니다. 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고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아는 대기실로 돌아가 미주를 데리러 갔습니다. 준비됐어? 응, 오빠. 미주는 태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입장 대기 공간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빠, 내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을 줄 몰랐어. 미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가? 결혼도 하고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한때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잖아. 태아는 미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항상 잘해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오빠 덕분이야. 오빠가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입장할 시간이었습니다. 가자. 태아가 말했습니다. 미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을 향했습니다. 태아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었습니다.
문득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을 잃던 그날 미주의 작은 손을 잡았던 순간, 친척집에서 함께 울던 밤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와 미주의 잠든 얼굴을 보던 순간들, 의대 합격증을 받고 미주와 함께 울었던 날,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순간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준영이 서 있는 단상 앞에 도착했습니다. 태아는 미주의 손을 준영에게 건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맡겨주십시오. 준영은 미주의 손을 받아 잡았습니다. 태아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태아는 객석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미주는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준영도 미주만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태아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미주와 함께 걸어온 길도 그랬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아는 하객들에게 인사하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신 선생, 동생분 정말 예쁘시네요.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겠어요. 부모님 역할까지 하시면서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입니다. 태아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피로연이 어느 정도 진행되자 미주가 태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드레스를 입은 채 태아 앞에 섰습니다. 오빠. 응. 그동안 고생 많았어. 정말 고마워. 미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태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도 행복해야 해. 이제 오빠 차례야. 응, 알겠어. 태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사랑해. 나도. 두 사람은 잠시 포옹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 외로웠던 밤들, 버텨냈던 순간들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태아는 식장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미주 잘 키웠죠? 태아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이 따뜻했습니다. 준영과 미주가 신혼여행을 떠나는 날 태아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잘 다녀와. 응, 오빠. 오빠도 건강 챙겨. 걱정 마. 미주는 마지막으로 태아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준영과 함께 출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아는 두 사람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태아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미주는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입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태아는 평소처럼 수술복을 입었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후배 의사들을 잘 가르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겠다고. 수술실 문을 열며 태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